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자, 오늘은 역세권 개발 사업, 그 중에서 안중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콕 집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안중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 잘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죠. 자, 안중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하고, 그 서평택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한 다음에, 그렇다면 역세권 개발 사업은 뉴스가 어느 타이밍에 나오는지 그런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요. 안중 역세권 개발 언제쯤 가능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쭉 읽어보면은 이게 지금 블로그에 이분 저분들 블로그에 많이 떠도는 이야기인데, 안중 역세권 개발 계획 추진돼 있고요. 그리고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이죠. 확정은 아니고 사업 내역에 71만 평을 하고 수용 인구는 3만 명 정도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경기도 경기도 평택시 안중역 주변 부동산을 다녀보면 71만 평이 여기 테두리가 여기다라는 지도가 붙어 있고요. 자, 이걸 보고 투자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안중역이 개통 언제죠? 자, 지금 보니까 안중역이 2020년 개통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2019년이죠. 그렇다면 안중 역세권 개발 사업은 언제쯤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야 맞을까요? 안중역이 2020년 개통 예정이라 그러면 2021년 정도 늦어진다고 반영을 하더라도요. 그럼 역개통할 때 임박해가지고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애석하게도 공약 실천 계획서입니다. 위에 보셨던 내용은 공약 실천 계획서라서 평택시의 어떤 그 공신력 있는 보도자료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통이 임박한 지금까지 그러면 안중역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안중 역세권 개발 사업은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잠시만요. 예, 타당성 검토 같은 거에 대한 용역 발주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안중 역세권 개발 사업은 언젠가는 가능하겠지만 곧 이어서 할 그런 개발 사업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71만 평 개발이 된다. 아니요. 아직 지금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기는 너무 이르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세권 개발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느 타이밍에 투자해야 될까요? 서평택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일보 뉴스를 보면 싸게 내놔도 안 팔리는 평택 포승지구 27지 중 14개 미분양이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 뉴스 외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평택이 미분양이 많다, 아파트 미분양이 많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토지 투자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우선 지금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신규로 택지개발지구 또는 신규로 도시개발구역 이런 것 지정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 한번 보여드리자면 공약 사업 추진 상황 자체 점검 결과 보고 민선 7기 2019년 2, 4분기 되어 있죠. 평택시장 공약사항 관리규정 7호 이래가지고 점검기준 2019년 7월 30일자에 있는 자료입니다. 내용을 대강 읽어보자면, 자, 부진, 일부 추진 사업 4개 사업되어 있는데 부진 사업이 뭐냐? 안중 역세권 개발 계획 추진이다. 왜요? 미분양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보류 사업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완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몇 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완료라든지 잘된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서평택 개발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자,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버리면 신규로 택지개발지구라든지 도시개발 사업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한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저라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도시개발구역 중에서, 그러니까 이미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싸게 살 기회가 되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은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참고만 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도시개발 사업에
지정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서 진행되는 곳과 앞으로 진행될 걸 예상을 하고 딱 토지 투자하는 것, 이 두 개를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간극이 투자의 성과가 굉장히 커질 것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이미 그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된 데 투자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위 조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말이 계속 버벅대지는데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사놓고 이렇게 부스트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역에 있는 역세권 개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느 타이밍에 추진하는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데 있죠. 그런데 지역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건데요. 자, 2000시, 고시, 2008 어쩌고저쩌고를 보니까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왜요? 읽어보니까 2000역세권, 부발역세권, 신둔역세권 세 개가 다 2000시에 있는 세 개의 역인데 이 세 개가 다 역세권 개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자, 그렇지만 2008년도 이때 초기에 2008년 요때 여기를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해야 되니 개별적으로 개발하지 말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시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러더라도 좀 우리가 속도가 늦으니 한번 연장합시다 하는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2010년인가요? 요때 뭐 제가 2010년도에 이 지역 역세권 개발 사업을 위해서 공고문을 찾지를 못해서 2010년 12월 13일에 했다는 내용에 담긴 다른 고시 공고문을 찾았습니다. 부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2010년도 이야기입니다. 자, 이까지 이야기를 하자면 뭐냐면 부발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이때 분명히 2000시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행정계획이 나왔다는 거죠.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개인의 사개발을 막고요. 그런 다음에 민간개발사업자 공모를 하는 형태로 부발역세권, 2000역세권, 신둔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2000시의 행정계획이었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민간개발사업자를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죠. 그럼 그 사이에서 민간 개발 사업자 입장에 맞춰서 입맛에 맞춰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한다든지요, 면적이 뭐 늘어나거나 축소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갈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2000역세권 개발 사업도 2010년부터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추진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미래철도 DB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이트 만들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자, 경강선 노선명은 성남여주선인데 지금 완공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언제적이요? 2010년 또는 처음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했던 2008년 요때 경강선의 진도가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 11년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2008년도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1209 사업 실시계획 승인받았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계획을 1209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승인받았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부터 909 임해에서 여주구간도 실시계획 승인했고 고시했다 라는 내용이 있고, 2008년 12월에 착공식을 가졌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 공설운동장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00시도 마찬가지네. 착공을 하거나 다시 뭐 실시 계획을 하거나 요 무렵 되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을 했구나. 그러니까 행정계획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되었구나. 2010년 되니까요. 뭐 노반 109 준공했다. 노반 109 준공했다. 이런 뉴스까지 여기 나오고 있네요. 그죠? 여기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역세권 개발 사업은 진행되는 패턴이 보통 이래요. 착공이나 보상에 임박했을 그 무렵부터 지자체에서 행정계획으로 하나씩 시작이 됩니다. 정확하게 요 타이밍이다 이런 건 없죠. 법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안중역은 내일 모레 개통이란 말이에요. 1, 2년 뒤에 개통인데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행정계획이 나온다. 굉장히 넌센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느냐? 안중 역세권 개발 사업은
좀 지자체에서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계획 개발은 굉장히 느리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 공약 사항에 대한 평가 자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토지 투자하는데 어떤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평택시에 여러분들이 투자한다면 지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것을 예상을 한 것보다는 이미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되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을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가에서 추가로 우리는 조합을 만들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토지 투자 이런 패턴을 해보십시오. 투자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필요하신 분은 블로그가 아니군요. 유튜브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십시오.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는 분에게 제가 요 파일을 14페이지짜리인데 파일을 메일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신 분들과 있는 단톡방에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